안녕하십니까. 중환자 간호 실무과정 강의를 맡은 유혜리 강사고요. 중환자 간호 실무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중환자 간호 실무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중환자 간호란 무엇이며 어떤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중환자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고요. 조금은 처음 시작하는 강의라서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과 함께 중환자 간호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중환자 간호사 회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응하는 인간의 반응을 다루는 간호를 중환자 간호 라고 정의를 했고요. 요즘에 21세기에 들어서부터 중환자 간호가 환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까지 그 대상 영역을 포함시켜서 그 환자의 가족들도 역시 환자를 간호하는 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환자 간호다라고 해서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환자란 어떤 환자를 말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있는 환자의 모습인데요. 중환자라는 것은 급성으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로 적절한 시기에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적정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중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 중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중환자실이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많은 장치들과 의료진들이 중환자 옆을 메우고 있는데 환자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여러 감시장치와 그리고 충분한 간호 및 의료 인력들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중요한 장기의 손상을 예방하거나 그런 장기를 치유하고 그리고 그 환자의 그런 어떤 질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다원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환자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의 치료를 받는 목적은 이러한 중환자실의 케어를 받음으로 인해서 환자가 급성 장애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 최소한의 손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환자가 최선의 치료 방법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고 수 있는 것이 그런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환자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진료과에 따라서 내과계, 외과계, 신생아실 중환자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장기에 따라서 호흡기계, 심장계 아니면은 신경계, 심장계 이렇게 따라서 운영될 수도 있고 그 증상에 따라서 화상 중환자실 아니면 외상 중환자실로 운영되거나 치료 형태에 따라서 관찰 병동이나 치료 병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의 규모는 어떻게 있을까요? 운영 규모는 요즘에는 중환자실이 감염의 온상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은 감염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하고 감염의 통제가 아주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작은 단위로 분리시키고자 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장기에 따라서 아니면은 진료과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분류해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은 감염의 통제가 어렵고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6병상 이상이면은 각 간호 단위를 좀 잘라서 그러니까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중환자실 등급화를 차별해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16병상 이상은
등급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6병상 이상이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고요. 16병상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이 16병상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 직원의 수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의 수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염의 요인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규모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환자실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중환자실은 아주 병원의 심장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은 한 3층이나 4층 정도에 많이 위치하고 대부분의 병원이 3층이나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가장 인접하게 가장 많이 우리가 중환자실하고 많이 관계를 많이 메꾸고 있는 수술실이나 응급실하고 가깝게 지금 비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진단방사선과나 진단병리과나 아니면은 마취과나 아니면 수술실과 중앙공급실과 많이 이렇게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환자실 병상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방형과 개실형이 있는데요. 개방형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죠. 저도 여기를 처음 봤는데요. 요즘에 SMC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병상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아주 좋아 보이죠. 최신의 그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중환자실의 환경 자체가 이렇게 워낙 그 외국 서적이나 이런 보면요. 루틴하게 이렇게 개방형 외부적으로 창문이 보이는 곳이 좋대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연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쪽 벽만 이렇게 뚫려져 있고 이렇게 외관이 다 보이진 않잖아요. 환자가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외쪽으로 밖에가 보이는 중환자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일렬로 유리창으로 해가지고 바깥이 보이게 이렇게 병실을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이 병상과 병상 간의 간격도 10mm, 세제곱미터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간격 되게 넓죠. 이렇게 모든 의료진이 달려들어도 충분히 공간이 남아돌고, 그리고 어떤 의료기계를 갖다 놔도 그 공간이 넉넉할 만큼 아주 시원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거를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이어졌네요. 우선은 개방형하고 개실형이 있는데요. 개방형은 이렇게 뚫려져 있는 게, 그러니까 다인병실처럼 뚫려져 있는 게 개방형이고요. 개실형은 아이솔레이션 되는 게 격리실 같은 경우가 개실형이거든요. 그래서 개방형은 의료진의 관찰이 가장 용이하고, 반면에 이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감염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진료과나 아니면 증상에 따라서 세분화돼서 모아서 분류해서 소규모로 운영을 해야지 그나마 감염을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 개실형 같은 경우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격리나 격리의 의미로 개실형을 두고 격리실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오물처리실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그 안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이 개실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에서 밖으로 전염되는 게 그것도 방지하고, 안에서 밖으로 전염되는 그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실형이 역격리나 격리의 의미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병상은. 그리고 중환자실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환자분의 감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감염관리과가 따로 있어서 순찰 돌듯이 간호사가 돌면서 혹시 간호사들이 손은 제대로 닦고 있는지, 아니면은 소독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환자들의 감염 상태는 어떤지 퍼센테이지로 표시해서 매일매일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병원 설계 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감염이에요. 중환자실의 감염.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페이션트카 위에나 아니면은 환자의 머리맡이나 발치에다가 소독제, 아주 포타블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소독제를 둔다든지, 세면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의
손닦을 수 있는 세면대도 곳곳에 몇 병상 이하의 반경 몇 cm 이하의